시사진단 이슈터치 이정윤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우려가 큰 가운데 인천의 10개 공구의 기초단체 중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서구인데요.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천 서구는 수건사업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현안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지난 시간부터 인천의 구청장님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특집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특집 대담 두 번째 시간은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간단히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구 주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처리해야 될 지역의 현안도 많고 챙겨야 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마 이 구정과 이웃사랑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만의 서구가 아니라 모두가 그래도 살만한 고향, 살만한 마을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구 여러 가지 현안에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인천 서구의 지역 현안들 하나씩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죠. 청라 시티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주민들이 빨리 조속히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업이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한데요. 이미 너무 오래됐죠. 이미 사실은 청라국제도시가 입주로 시작한 게 벌써 12년, 13년 전이고 사실은 이 시티타워 문제는 청라국제도시 개발 초기부터 사업원 안에 들어있던 그리고 실제로 이 건설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입주하신 주민들이 본인들의 분양가나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이미 분담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 10년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뭐 관계 당국 누구 하나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어떠한 시기든 주민들과의 약속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현재까지 경제청이나 LH나 시티타워 SPC나 모두가 아마 다 밝히지 못한 어떤 사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정들을 그때 소상하게 다 밝히진 않더라도 큰 흐름 속에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거라면 주민들이 너무 궁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는 좀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청라 시티타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또 그 와중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청라에 동구장이 건설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들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역시 사실은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의 뜻과 힘이 좀 모인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스타필드 그때 매장이었죠, 사실은. 스타필드를 짓기로 한 건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일이었었고, 사실은 중간에 이제 계획이 바뀌면서 도움구장을 추가하겠다라는 계획 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마침 7호선 연장선이 스타필드와 인접한 의료복합단지를 지나감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이제 지하철역 하나 추가로 건설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역사를 신설할 거냐 그러면 신설하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약간 좀 교착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에 이제 경제청과 해당 민간 사업자들과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대화가 잘 진행이 돼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략적인 비용 분담 비율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것 같고 현재는 관련된 합의에 따라서 지하철 7호선 연장에 대한 설계 변경, 그다음에 스타필드나 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실시 설계의 일부 변경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돼서
그래도 기본적인 시간은 필요하니까 아마 그냥 바라건대는 27년도 그 프로야구 개막전, 랜더스의 개막전은 그 돔구장에서 열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바람들을 아마 목표로 해서 아마 진행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어떤 복합 매장이나 야구장의 의미만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이제 공연장의 의미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야구장의 경우는 관중석이 2만석 정도의 이제 제대로 된 돔구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서울에 고척돔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그 고척돔의 경우는 해당 부지가 좀 좁고 그 충분한 설계 시간을 갖고 이제 설계가 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아마 그 상부 그 관중석의 어떤 뭐 경사라든지 불편함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연을 위한 뭐 음향 반향 시설에 대한 고려가 뭐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한 진이보한 그런 시설로 건설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충분한 야구장으로서 그다음에 기타 행사장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그 대중문화 예술의 공연장으로서 역할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이제까지 없었던 그 인천, 뭐 서구, 청라의 그 브랜드 가치나 그 품격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실로서 작용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첫 출발로서 스타필드 돔구장의 건설은 매우 의미가 있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아마 그 잘 해 나갈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검단 지역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검단에 지금 대형 물류 창고가 건립이 된다고 해서 이제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청장님께서 그때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 하실 때도 제가 직접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청장님께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하시면서 이게 강하게 좀 대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으실 테고 현재 진행 상황도 궁금한데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신도시에는 이제 정주 시설 그리고 정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 시설 속에는 뭐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 시설,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전에 논의 나눴던 뭐 스타필드나 어떤 대형 매장, 마트 같은 매장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단순히 도로나 녹지 공원만이 아니더라도. 근데 사실은 검단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 시행사인 LH나 IH 인천도시공사의 경우는 과연 이 검단 신도시의 뭐 자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그런 공적인 시설, 그 도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해당 부지는 원래 뭐 공원 용지 이런 거였어요. 그거를 이제 도시 지원 및 연계 지원 시설을 좀 유치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용도를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지원이나 연계 지원 시설이 관련 법률을 보면 한 40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물류 단지로만 거기를 대뜸 우선 협상자를 대성하고 편하죠. 시행사 입장에서는 빨리 토지를 매각하고 사업이 정리되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그런 대형 물류 창고인지 아니면 뭐 비슷한 업체나 하더라도 대형 무슨 매장이라든지 무슨 백화점이랄지 이런 걸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편의적으로 했지 않았는가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그 많은 46개인가 한 몇 가지 중 그 항목 중에 어쩌자 거기에 달랑 그걸 넣고 또 나머지 4개 큰 면적에 대해서 4개씩이나 그거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용도 변경 이유 배경 자체에 대해서 LH가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제대로 된 도시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 있는데 왜 그 자리에 하필이면 꼭 그 물류센터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달라. 이게 혹시 너무 LH의 편의적이고 NH 입장에서만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 거죠. 뭐 LH 이게 관련된 단장이나 여러 가지 관계되신 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뜻을 전달을 했고 뭐 국토부 관계자들에게도 의사를 저희 서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필요하면 뭐 장관님께라도 저희가 이런 취지로 설명드리고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LH하고 그 해당 민간 기업이 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인 무효로 하긴 쉽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뭐 요구를 넘어서 제대로 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시설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의 또 최대의 현안이죠. 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서구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서구가 생각하는 최선의 해결 방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역시 이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선을 이미 제시해놓은 상태죠. 더 이상 매립지를 안 끌고 갔으면 좋겠다. 매립지를 종료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이미 있고요. 관련해서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뭐 대통령, 시장 그리고 구청장까지 다 종료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 관련해서는 대신 이게 이제 당사자들이 있는 문제라 그러니까 환경부도 그러하고 뭐 서울시나 이제 경기도도 있으니까 아마 인천시가 이제 막 주도적으로 막 끌고 나갈 수는 없는 사정이지만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가지고 그 관계된 지자체를 잘 설득을 하고 그동안에 24년, 26년간 서울시나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가 인천이나 서구 검단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동안에 보여줬던 자세나 기본 입장이 뭐였는지를 본인들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 사업과 관련 연계시켜서 어떻게 뭐 그거는 협상, 그렇죠. 협상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제가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협상에 나가는 것이 맞다. 뭘 하나 주고받고 하는 식의 그런 얄팍한 선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네. 최근에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구에도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단부를 신설하겠다. 이게 이제 유정복 시장님의 구상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서구의 입장 어떤가요? 유정복 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이제 인천시와 서구 그다음에 이제 또 관계에 대해서 이제 행정체제 개편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는 우리 중구, 동구를 포함해서 이제 아마 그 공무원들끼리 어떤 뭐 TF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주민 소통 협의 기구 같은 걸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실태 조사를 거쳐서 어떤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인천시 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게 될 거고 행정안전부의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게 사실 법률 개정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국회에 이제 개정안이 제출이 되고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아마 이제 분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저는 뭐 사람도 그렇고 체제도 그렇고 특히 도시라는 거는 그 자체가 유기체거든요. 유기체는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인천 서구 검단이 아니고 2022년 그다음에 앞으로 아마 이게 진행될 거로 보는 2026년 7년 정도의 인천 서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 변화에 맞는 어떤 체제 개편은 당연히 검토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현재의 삶에 지장되지 않도록 미래의 소망에 충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의 책임 아니겠는가. 관련해서 인천시하고 뭐 서구청이 다른 입장을 가질 이유는 없고요. 주민들의 수를 잘 수렴해서 그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안을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또 정책이 교통망 확충입니다. 최근에 뭐 서울 5호선 연장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와 김포시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인천 패싱 논란이 되게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사실 설명을 잘못하면 좀 애매하게 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게 없어요. 그 인천시와 서구와 합의되지 않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절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도 그러하고 국토부도 그러하고 인천시와 서구 경기도와 김포시가 합의된 안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천시와 서구를 뭐 패싱하고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냥 좀 걱정하시는 거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요거에 대한 기본 합의는 그 취지가 서울시가 이제 그 5호선 연장 사업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로 내걸었던 강서구에 위치한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하고 차량 기지를 받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에서는 주민들께서 우리 매립지 문제도 있고 이미 매립지 주변에 건폐장 중간 처리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논의에 끼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김포시가 그럼 우리가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 받겠다고 하는 김포시, 그걸 내보내야 되는 강서구, 그리고 강서구로 후원하고 있는 서울시가 그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뭐 지점이나 요거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여기서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그 지자체 간의 합의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1차적인 걸림돌을 넘어섰으니 이제는 그럼 5호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노선은 어떻게 할 거냐, 뭐 비용은 얼마가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건 이제 시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서구나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고 합의해 주지 않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걱정들은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인천시나 서구가 패싱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빠진 이유는 그 건폐장이나 차량 기지를 서구로 옮겨오지 말라는 주민들의 뜻을 저희가 좀 수렴하기 위해서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이제 협의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저희가 뭐 그때 다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 또 필요한 거는 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당연히 가질 겁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많다기보다는 뭐 그냥 부족한 것들 하나씩 더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도록 도와주는 방법, 그다음에 아이를 가진 그 산모와 아이들이 잘 출산을 마치도록 하는 것, 출산 이후에 보육 과정, 교육 과정 다 나눠져 있죠. 이제 일단 그동안에 보면 이제 그 출산 뭐 장려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산 장려금만이 그 출산율을 높이는 뭐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거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산 전후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이제 보조를 맞춰서 총액 한 1,000만 원 규모로 지원금을 이제 늘리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아빠들의 육아 휴직에 대해서 그 육아 휴직 수당을 이제 구가 이제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월 50만 원에 3개월까지였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부터는 7개월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그 민간 기업, 특히 아마 저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아빠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뭐 어찌됐건 현재는 아이들 양육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아빠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이거로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엄마 혼자 독박 육아로부터 좀 벗어나고 아빠와 엄마가 같이 아이를 잘 키우는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16개를 개소를 했고요. 내년엔 18개 정도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다른 엄마들과의 어떤 육아 정보도 나누고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경험 많은 그 센터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엄마들에게 육아 정보를 서로 이렇게 코치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 아이사랑 꿈터가 있습니다. 올해 6개가 좀 오픈이죠. 하나가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그 개소식만 남았고 이미 다 준비 다 끝났고 해서 6개인데 그거를 내년에는 3개를 더 늘려서 9개로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게 좀 지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센터도 좀 더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혼자서 하는 육아의 부담을 조금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제 표현을 하면 이제 사회적 엄마의 숫자를 좀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엄마에게 모든 걸 책임을 지우지 말고 사회적 엄마들이 같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해볼까 하고요. 뭐 기존에 있는 우리 뭐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저는 아직은 뭐 많이 과정은 남았습니다만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나 인천시가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뭐 구청 차원에서도 조금 더 어딜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근거나 현실에서 그렇게 좀 약간 불균등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춰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건 좀도 좀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구는 현재 그 인구의 연령의 중간값이 36.6세일 겁니다. 아마 30세가 안 되는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젊은 도시에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많다는 얘기고요.
초중학교를 포함한 그 교육의 혜택이 필요한 아이를 둔 부모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아이 키우기 좋은, 아이 교육시키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거지. 제가 무슨 특별한 개인적인 이해관계인은 아니고 그런 시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하지도 않고 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더 채워 나갈 건데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법적 권한이라든지 예산의 여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한순간에 한꺼번에 해결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만 조금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구청장이 주민들께 감히 무슨 말을 이렇게 뭐 드린다기보다는 하나 이제 부탁의 말씀 같은 건데 이제 서구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2015년도에 인구가 50만이 늘었고요. 그때 인천시가 300만이었습니다. 지금도 인천시는 300만인데 서구는 이미 58만이고 이제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59만, 60만 넘어갈 텐데 그만큼 이제 타지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는 주민보다는 생소한 주민들끼리 부딪혀 이제 새롭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 도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제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금품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와요. 근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연탄 이제 봉사하시는 데를 몇 번 가서 저도 연탄 좀 나르고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들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시인데 그 연탄을 알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따뜻한 적 있더라도 연탄재는 함부로 차면 안 되겠다. 누구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미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되듯이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누구한테 좀 따뜻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남에게 너는 왜 남에게 따뜻하지 않았냐라고 힐난할 권리가 없고 남에게 함부로 손짓, 발짓, 말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된다면 뭐 저는 서구가 뭐 어디든 간에 충분히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할 자산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구 안에는 청라와 검단 신도시 같은 이미 신도시가 2개나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원시티나 가정 택지지구를 합치면은 뭐 서구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가 신도시입니다. 나머지 지역과의 원도심 지역과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 나가는 동시에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꿈을 꾸는 도시라면 거기서 음악과 예술과 문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는 도시라면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 어떤 아이를 키워도 괜찮은 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꿈 같은 소리인데요. 이 꿈이 현실이 되는데 어떤 밑그림이라도 제가 그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 한 해를 넘기면서 점점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주변 분들에게 눈빛이라도 한번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서구 주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줄이겠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서구의 다양한 수건 사업이 민선 8기에는 꼭 해결되기를 기원하면서 구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균형과 화합을 이뤄나갈 서구를 기대해 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인천구청장 특집, 오늘은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